월요일 날에는 마켓 비하인드 시간에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이사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주간 증시를 한번 좀 전망을 해봐야 될 텐데 일단 지난주는 확실히 우리 시장은 좀 아까 코스피도 3%대, 네. 코스닥도 근 2%대 오른 네. 걸 반면에 뉴욕 시장은 글쎄 좀 이제 조정 들어가나 싶은 생각이 자꾸 들게끔 이렇게 좀 주춤하대요. 떨어질 때 확 떨어지고 올라가더라도 보합권 수준이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국내 증시가 지금 표면적으로는 상당히 강한데 그 원인에는 아무래도 이제 뉴욕 증시가 이제 금요일 날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우리는 그 여파를 받지 않았다. 그렇죠. 뭐 그럴 그런 수도 것도 있죠. 있죠. 예. 그래서 그게 오늘 정도쯤에는 뭐 반영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너무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 그래도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국내 증시가 상당히 지금 좋습니다. 지금 네. 올해 지난주에도 말씀하신 그 정도로 올랐기 때문에 올해 코스피가 지금 4.8%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5.9% 상승함으로 인해서 올 들어서요. 네네 뭐 이제 거의 이제는 한 일주일 좀 넘었으니까 거의 한 뭐 7거래일 정도 지난 건데 상당히 지금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주 아무래도 외국인이 또 증시를 견인했었다고 볼 수 있는데 맞습니다. 양시장에서 이제 코스피를 더 많이 사고 코스닥은 조금 매도를 했는데 그래도 합쳐서 이제 1조 원이 넘는 순매수를 보였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지금 17조 지금 3천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아 이제 거래도 좀 늘었네요. 네, 이제. 그렇습니다. 예. 지금 사실 제가 이제 카운트를 월별로 좀 해보니까 9월 달부터는 이제 16조, 15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드디어 이제 지금 1월 달 평균적으로는 한 16조 후반대인데 근데 이제 지난주만 따지고 보면은 한 17조 3천억 원을 기록을 했다. 그래서 계속 늘고 있네요. 네, 예. 거래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월 추가 상승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뭐 그런 시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난 금요일 밤에 발표된 12월 미국 고용이 상당히 지금 너무 예상보다 잘 나왔는데 비농업 고용이 지금 25만 6천 명 증가하면서 예상치인 15만 5천 명을 초과 달성했고 또 예. 실업률 4.1% 나왔는데 예상치는 물론 직전월이었던 4.2%보다도 더 떨어졌죠. 낮아졌기 때문에 예. 미국의 경기가 지금 매우 좋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고용의 호조가 진행되면서 미국 연준의 금리가 뭐 인하될 확률은 더 낮아지면서 그렇죠. 동결 확률이 높아졌는데요. 그렇죠. 지금 미국 그 3대 증시가 1%대 하락했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지금 4.79%까지 상승했고 예. 또 달러 인덱스도 109.5 네. 그리고 동결 확률이 이제 90% 이상 상승한 거는 뭐 거의 크게 뭐 변함이 없는 건데 문제는 다음 인하 시기를 예측하는 그런 페드워치의 그 구간이 지금 6월 달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확률적으로는 6월 달에 지금 추가로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네.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용지표 발표 직후에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이제 더 이상의 연준의 금리 인하는 예상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네. 미셸 보먼 연준 이사가 추가 금리 인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는데요. 결국 이제 비관적 전망이 조금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향후 증시에는 좀 부정적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결국 국내 증시 역시 미국 고용지표 예. 호조에 따른 달러 강세, 미국 증시 하락 영향을 이번 주에는 좀 받지 않겠느냐라고 초반까지는 그래도 받을 것 같다고 저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고용 지표가 이게 일시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정말 굉장히 계속 좋게 간다라고 봐야 될까요?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나와서. 사실 이것을 저도 이게 헷갈리는 좀 이게 판단을 내기 좀 어려운 것이 사실 뭐 작년 한 하반기 정도만 해도 실업률이 더 높아지면서 뭐 글쎄요. 샤메 없심이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요. 상당히 위험했다라고 보이는데 예. 오히려 그거를 역으로 지금은 네. 고용이 더 좋아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이민자 정책이 조금 그렇죠. 더 강화될 그렇죠. 가능성이 네, 있는데 맞아요. 네. 결국 이렇다면은 신규 노동의 공급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낮아질 수 있는 개연성은 좀 기대감이 또 있어서 지금 고용을 조금 더 네. 제가 볼 때는 그 앞당겨서 이제 수출도 이제 트럼프 관세 정책 때문에 미리 앞당겨서 막 하듯이 지금 뭐 고용도 약간 조금 앞당겨서 좀 예상보다는 좀
좀 앞당기지 않았나 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고요. 결국 지금 추세를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일단 하락 네. 실업률이 낮아지는 추세로 조금 진입하는 것 같아서 금리에 대한 어떤 기대감, 하락 기대감은 지금 조금 더 옅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그러게요.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번 주에 그래서 인플레 주다라고 앞서 네. 정다은 앵커도 얘기를 하시던데 네. 뭐 CPI, PPI 계속 발표가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네. 걱정스럽네요, 그러면. 지금 뭐 사실 이렇게 고용 지표에 대한 어떤 그 영향이 증시에 상당히 크게 반영되는 거 봤으면 지금은 이제 실적이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경제 지표에 좀 더 증시에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인데 이번 주도 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CPI 발표도 중요하고 그 바로 다음 날 있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도 중요한데 일단 뭐 올해 지금 12월 CPI 예상치가 전월비 0.3% 증가, 전년 대비는 2.6% 증가하는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그런 CPI는 전월 대비 한 0.2% 증가로 지금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지난 11월 수치 발표 때도 상당히 부합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자 12월 달에 이제 미국 증시 상승을 좀 견인한 그런 적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도 거의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만일 시장 예상치를 부합하지 못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락도 염두에 좀 두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네. 지금 반대로 어떤 반등의 계기도 여기서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뭐 섣불리 예측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6일 있을 금통위가 예전보다 지금 예측 난이도가 매우 높아졌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난이도가 높아졌다. 네, 예측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 지난 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금리를 내린다는 금리를 인하하는 전망이 좀 우위였는데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의 12월 고용 지표 결과를 확인한 이후의 의견이 과연 인하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속될 것이냐는 저는 이제 물음표가 좀 바뀔 수가 있겠느냐. 아무래도 좀 신중하게 동결 의견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볼 수는 있는데. 근데 일단 뭐 동결 요인부터 살펴본다 그러면 사실 미국의 지금 금리 동결 전망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적으로 금리 인하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여기에 지금 달러 강세가 다시 또 나타나고 있다는 점. 여기에 12월 물가가 지금 국내 물가죠. 전년 대비 한 1.93% 상승했는데 물가에 대한 우려도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인하 요인은 뭐 확실하죠. 소비 경기가 최악인데 또 10월 달에 항공기가 또 사고가 나면서 경기가 더 얼어붙어 버렸고 탄핵 정국이 지속되면서 성장 하락 압력이 지속되고 있고 또 최근에 또 신동아 건설 법정관리 신청 역시도 금리나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확실한 것은 1월이 만일 동결이 되더라도 2월에는 인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과 2분기에도 추가적인 1회 정도 인하는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인데 한국은행 금리 결정이 어떠한 코멘트가 나온지도 이번에는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트럼프 취임 이전에 이제 마지막 거래되는 증시인데요. 변동성 확대가 일단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예상에 부합할 경우에는 주 후반에는 다시 기대감이 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투자 전략은 주 초반 무리하게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현금 비중을 좀 확보하신 이후에 추세가 살아나는 종목에 대한 저점 매수에 임하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 이번 주도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매달 보면 초에 이렇게 좀 조정이 좀 나오는 것들이 기사화도 되고 그러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도 나왔는데 이사님 보시기에는 어떤 특징이 좀 보이시던가요? 특징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사실 뭐 지난 4분기 때 매매했던 종목 중에서 이제 1% 이상 지분이 변동된 종목들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주로 보니까 업종으로 보면 유통과 게임주에서 이제 1% 이상 좀 많은 종목들을 매수를 한 것 같고 또 이제 바이오 화장품은 이제 비중을 좀 축소하는 그런 면이 있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들을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지분 신고를 언제 했나 개인적으로 쭉 이렇게 한번 시계를 살펴봤더니 상당히 오래 전에 그리고 주가가 낮을 때 5% 지분 신고를 한 이후에 최근에 이제 계속 매매를 하시다가
지분을 축소하는 그런 공시를 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이것은 뭐 차익 실현 개념으로 좀 받아들이는 게 좋지 네. 않겠느냐라고 보십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매매한 종목을 보니까 매수 종목에는 이마트, 현대백화점, 시프트업, 또 그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실적이 좀 가시성이 높은 종목들을 많이 매수를 좀 지분을 좀 추가로 늘리는 게 있는데 네. 하나시스템이라든지 P&H테크 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P&H테크는 지분을 뭐 3% 이상 확대를 했다는 특징이 좀 있었고 반대로 매도 종목을 살펴보니까 뭐 리가캠 바이오라든지 CNC 인터내셔널, 파마 리서치,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 등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바이오와 화장품 종목들이 조금 눈에 좀 많이 좀 보였습니다. 근데 장기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이익 실현이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리가캠 바이오가 네. 지분율이 이제 5% 이하로 낮았는데요. 네. 최초로 지분 신고를 5%한 시점이 2021년 7월이었는데 당시 주가가 6만 원대 중반이었고 네. 이번 이제 주가 지분 축소한 기준 시점을 보니까 한 13만 원대의 네. 주가를 매도를 해서 상당히 이거는 이익 실현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CNC인데 그 중에서 예외는 CNC 인터내셔널 아니라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장기를 보유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거의 뭐 10년 이상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렇게 주가가 크게 하락한 상황에서도 이번에 확실하게 비중을 축소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네.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좀 업황이 너무 이제 안 좋다고 판단하고 네. 손절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요. 일단 투자 전략 측면에서 국민연금은 지난해 수익률이 시장을 좀 초과한 면이 있다는 점, 또 장기적 관점에서 좀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유망한 종목을 매수한 점에서 일단 5%로 신규로 지분 공시를 한 종목, 그리고 4분기에 좀 상대적으로 좀 많은 포지션을 가져가는 종목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신규 5% 신고 종목으로는 산일전기, 카카오페이, 그다음에 LS 에코 에너지가 있었고요. 또 4분기 2% 이상 지분율이 증가 종목에는 이마트와 코스맥스가 있었다는 점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마트가 하여간 최근에 많이 사들고 있다는 게 좀 눈에 띕니다. 최근에 정영진 회장의 또 행보, 특히 이제 트럼프 2기 집권 관련해서 그거하고도 좀 매칭이 좀 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님 이제 매주 하시고 계시는 이 기술적 분석을 통한 유망주 발굴 작업을 좀 해야 되는데 일단 지난주에 좀 눈에 띄시던 어떤 뭐 변화들이 혹시 있은가요? 사실 지금 현재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렇죠. 코스닥 업종별로 상당히 좀 이제 상승 전환을 준비하는 업종들이 상당히 많아졌다는 특징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지금 이제 업종 그 주간 이동 평균선을 지금 살펴보시면 그 주가가 최고 지수는 지금 30주간 이동 평균선을 살짝 터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닥에서 반등이 좀 강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향후 추가적 반등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자리에 지금 놓여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업종으로 좀 보시면 사실 코스피에서는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업종이 뭐 변함이 없습니다. 뭐 운수장비, 운수창고, 통신, 인터넷 플랫폼 위주의 서비스업은 변함이 없는데 상승 전환 가능성이 있는 업종으로 이제 의약품이라든지 기계, 의료 정밀 업종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업종의 반등을 견인한 주요 종목은 의약품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유한양행, 그리고 기계 업종에서는 선박 엔진 위주의 조선 기자재 종목들, 그리고 의료 정밀에서는 KC텍과 DI가 강세 흐름이 되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좀 기계 업종이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지금 활발하게 상승하는 그런 강한 흐름을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기계 업종을 당분간은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계 업종 중에 어디를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하나 엔진, STX 엔진, 현대 HD 현대 마린 엔진 상당히 지금 급등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조선업 중에서 기자재 쪽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치 현대 건설기계도 나쁘지 않고 전진 건설 로봇,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들 등도 상당히 지금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코스닥에서는 지금 현재 상승 추세에 있는 업종으로
이제 신규로 추가된 업종이 건설 업종이 예. 있었고요. 예. 그리고는 기존의 오락문화라든지 출판 매체 복제 등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네. 근데 추세 상승으로 전환된 코스타 건설 업종 내에서 강한 종목을 보니까 LS 마린 솔루션과 동신건설이 강세인데 네. LS 마린 솔루션이 지난주 한 주 동안 7.6% 상승했고 네. 동신건설은 한 5.6%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업종의 이제 상승 전환 가능성 있는 업종은 너무 많은데요. 뭐 제약, 금속, 기계 장비, 의료 정밀기계, 네. 운송 장비 부품, 기타 제조 요 업종이 후보군이 있는데 상당히 많은 대다수 업종이 지금 거의 상승 후보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 업종들에서 강세 종목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뭐 참고하시자면 뭐 조선 기자라든지 여기도 유리기판, 노고 네, 네. 뭐 이런 종목들이 강세였는데 지난주 뭐, 유기판 되게 좋았죠. 네, 예.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네. 개인적으로 이제 조선 기자재 종목들 추세 전환을 초기에 발견하지 못했던 점이 좀 아쉽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추세 전환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중에서 유진테크와 ST팜 정도는 관심 종목에 좀 편입시켜서 매수 시점을 한번 노릴만 하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ST팜 바이오 쪽에서 그다음에 그다음에 유진테크. 기계 쪽에서는 유진테크. 네. 이게 이 반도체 또 반도체 전공정이죠. 장비주기도 네, 하잖아요. 네, 네. 이게 만약에 뜬다 그러면 또 반도체 후공정이 지금은 대세인데 이제 전공정까지 또 좀 그 훈풍이 좀 이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매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 시총 50위권 종목 중에서 이제 기술적으로 좀 네.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도 한번 보죠. 네, 일단 코스피 상위 50위 안에서는 추세가 전환된 종목으로 일단 SK 스퀘어가 이제 예. 신규로 들어왔고요. 예. 그리고 눌림목 종목은 카카오뱅크가 있었는데 근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글쎄요, 있어서 그렇더라고요. 다시 하락 전환 가능성이 좀 있다. 저는 예.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코스닥에서 신규로 상승 전환 종목은 없었는데 눌림목 구간에 있는 종목으로 SM, 카카오 게임즈, 위메이드, 스튜디오 드래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는 위메이드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좀 볼 수 이게 있겠고요. 눌림목이기 때문에 사실 어디로 갈지는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지만 그런 즈음에 있다라는 걸 네네. 저희가 확률적으로 반등한다면 위메이드가 좀 빠르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중기 추세가 이제 하락 전환 종목도 이제 매도 타이밍을 보는 거에 상당히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하락 전환 종목은 코스피에서는 삼성생명이 예.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추세 상승 전환할 수 있는 후보군 종목도 살펴봤는데 여기는 현대차, 기아, 셀트리온, 한미반도체, 유한양행, SK가 있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현대차 그룹에 대한 어떤 엔비디아와의 그런 협력 소식에 그렇죠. 예.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주가가 거의 바닥이 아니라 횡보하는 국면에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떤 이동평균선 간의 영향은 좀 많이 좀 미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서 하락 전환한 종목으로는 일단 서진 시스템이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이게 투신권 물량이 출회되면서 하락했었는데 이제 매도가 끝났다는 말도 또 있기 때문에 주가는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추세 상승 전환 후보 종목으로는 HLB와 삼천당제약, HPSP, 테크윙, 시젠, HLB 생명과학, JNTC, PSK 홀딩스가 있었는데 네. 전반적으로 지난주에는 조선 및 조선 기자재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종목 그리고 제약과 바이오 종목들의 어떤 강세가 나타났다는 특징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쭉 봤고요. 네. 이번 주에 이사님께서 좀 주목할 만한 뭐 기업들, 종목들은 어떤 거 보고 있어요? 지금 이 안에서 네. 이 종목들 중에서 이제 제가 세 가지 종목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첫 번째가 기아입니다. 기아. 네, 네, 기아 지금 중기 추세가 상승 전환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난주 현대차 그룹과 엔비디아의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소식으로 상승했는데 결국 기아 같은 경우는 지금 27년까지 향후 3개년간 주당 5,000원 배당 가이던스가 지금 존재하는 상황에서 주가 하방이 거의 확실한 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렇죠.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 현재 같은 고환율, 그러니까 1,400원대 이상의 환율이 지속된다면 올해 사실 좀 그러니까 이익이 좀 떨어지는 지난해보다 떨어지는 걸로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긴 한데 전년 수준의 이익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주가 반등 가능성은 좀 있는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현재 뭐 꾸준한 외국인 매수세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밸류에이션 측면을 봐도 현재가 기준으로 보면 거의 PER 4.1배로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 구간이라는 점에서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 종목이 이제 HPSP라는 종목인데 예. 이것이 아직은 뭐 이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공정 장비인 고압수소 어닐링을 제조해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특히 기존 고온 어닐링과 달리 이거 상대적으로 저온에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제품의 변질을 막을 수 있어서 독점적 공급을 통해서 높은 이익률을 달성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기술적으로 이중 바닥이 형성된 상태이고요. 또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그동안 다소 좀 부진했던 실적이 3분기를 기점으로 일단 턴 어라운드를 하면서 다가오는 4분기 실적에서는 분기에 뭐 최대 실적 갱신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이 테크윙인데요. 테크윙 같은 경우는 반도체 테스트 핸들러 검사 장비 제조업체인데 특히 메모리 분야에서 핸들러 그 글로벌 시장 점유율 70%를 달성하고 있어서 글로벌 1위 기업이고요. 비메모리 메모리 시장에도 진입해서 점유율을 약 5% 정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상으로 보면 일단 12월 저점을 기록한 이후 주가는 무려 지금 78% 단기에 급등한 어이구야, 상황인데요. 많이 올랐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게 추세가 전환되지 않은 것은 그만큼 상승이 엄청 컸기 때문입니다. 그 지난 하반기에. 네. 그런데 이제 향후 이제 HBM용 그 신규 테스트 장비인 큐브 프로버 개발에 성공해서 지금 고객사의 테스트 중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향후 매출 성장이 기대되고 있고 컨센서스 상으로만 보면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7배 이상 증가한 2천억 원 이상으로 지금 형성되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최근 기관 및 외국인이 지금 공격적으로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눌림목에서 신규 매수가 좀 유효한 종목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78%. 근데 이게 예, 위에서 올랐습니다.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네, 아무래도 지금 올해 매출이라든지 그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지금 더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어서 그만큼 반등이 좀 세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기아, HPSP, 테크잉 세 종목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이 자동차 쪽이 최근에 특히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에 좀 부진하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 그다음에 현대차가 최근에 미국의 뭐 현대제철을 뭐 미국에 짓는다는 얘기도 나왔고, 네. 엔비디아랑 또 제휴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또 좀 모멘텀이 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군요. 네, 오늘 여기서 좀 이사님이랑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